그랄TV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는 육아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빅토리 노트라고 하는 육아일기인데요. 참 재밌어요. 딸 하나 인생의 보물이로가 된 엄마의 5년 육아일기입니다. 이분의 나이가 70살이 넘으신 분이 그 옛날에 육아일기를 쓰셨어요. 그것이 딸아이에게는 아주 보물 1호가 된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여러분들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육아일기에 대하여. 나의 언니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대학에 다녔는데 그 중에 어느 해에 방학을 맞아 집으로 왔을 때 이화라는 교지를 가지고 왔다. 그 무렵에 나는 읽을 거리가 손에 들어오면 다 읽고야 마는 스타일이라 그 교지도 다 읽었다. 대학생들이 쓴 글들 중에 나의 재산 목록 1호는 나의 어머니가 쓰신 육아일기다 라고 시작하는 에세이를 읽고 잠시 머릿속에 윙 하는 느낌이 들었다.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나지 않지만 이 대목만 유독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육아일기를 쓰신 어머니는 1945년 이쪽 저쪽 즈음 일기를 쓰셨을 것이다. 1945년쯤이라면 해방된 해로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에 주택가나 몸빼나 무명치마를 입은 여인네가 생각나는 아득한 옛날이었다. 그런 시절에 어느 엄마가 아기에게 줄 일기를 쓰셨다는 게 참말로 신기하게 느껴졌다. 아마도 그때 나는 결혼이나 남편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았고 은연중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육아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러니 어느 한 사람의 문장이 어디선가 씨앗이 되어 발아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기를 쓰시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사람이 육아일기를 쓴 거에 도전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육아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마지두하여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짚어 일기를 썼다. 둘째 때는 그나마 경험이 있어서 낳는 날의 일기를 쓸 수 있었다. 만 5년이 지나면 아이들도 인격이라는 것이 생길 테고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을 테니 육아일기는 5년 동안 쓰기로 작정을 하고 실제로 첫 아이의 일기를 5년 될 때 끝냈고 그로부터 2년 뒤에 둘째의 일기도 끝냈다. 그것은 내가 손으로 만들어낸 보석 같았다. 현재 국회의원이신 조혜진 씨가 그 딸 셋인데 그렇게 육아일기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첫 애는 아기를 낳고부터 썼고 둘째부터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썼고 얘들이 글씨를 알게 된 때부터는 자기 일기를 자기가 쓰게 했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지금까지도 애들이 다 아가씨가 됐는데도 본인의 일기도 쓰면서 세 딸의 일기를 지금도 쓰고 계셔요. 조혜진 국회의원. 비슷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분도. 자, 두 일기장을 포장해서 집안의 제일 은밀한 곳에 보관했다. 의도치 않은 시점에 아이들의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이었는데 집안의 가장 은밀한 곳은 장롱 위의 맨 구석이었다. 딸은 지금도 가끔씩 엄마 어디다 숨겨놓았었어요? 하고 묻는다.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 일기장을 선물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혼자 흐뭇해하기도 하고 지지고 볶는 지리멸렬한 결혼 생활에 어느 한 지점을 지날지라도 어쨌든 나는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마음이 든든했다. 이것이 일기가 주는 힘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일기를 넘겨줬을 때 마음이 조금 허전하기도 했다. 무덤덤한 아들도 육아일기를 밤새도록 읽고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한 듯 했고 딸은 살면서 줄곧
자기의 육아일기에 열광을 보냈다. 드디어는 자신의 책에 이 육아일기를 소재로 글을 한 편 쓰기도 했는데 나는 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5년 동안 쓴 육아일기가 내 평생의 보람이 되는 것을 느꼈다. 에세이에 대하여 나는 어찌나 럭셔리한지. 부산의 이곳에 신도시가 조선냉 때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신도시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로 세월이 흘러 아예 그린시티로 명칭도 바뀌었다. 도외 생활이지만 한 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 어느 가게가 맛있는 과일을 파는지 어느 정육점이 제대로 된 투뿔 한우를 파는지 알고 이용할 때마다 서로 안부를 즐겁게 주고받는다. 요새는 이웃이라는 게 없는 세상이다 보니 내가 이용하는 이런 곳의 주인들이 곧 나와 안면 있는 이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골 미용실 원장이 다독가라 파마를 하는 긴 시간 동안 서로 읽은 책에 대한 수다를 떨면서 즐거워한다. 수다 중에 제일은 책 수다다. 자동차도 한 번 사면 폐차할 때까지 타고 다니니 지금 적당하게 낡아 어디쯤 살짝 긁혀도 그렇게 가슴이 쓰리지 않는다. 낡은 차를 끌고 다니면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는 카센터 한 곳쯤은 있다. 그런 점도 마음이 든든하다. 늙고 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럭셔리한 게 아닐까? 실제로 나에게는 아주 럭셔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스크 거리다. 전에 하고 다니던 마스크 거리가 어느 날 툭 터져서 줄에 끼어있던 작은 구슬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다시 살까 하다가 알이 좀 작고 느슨하게 끼워진 여름용 진주 목걸이에다 마스크 고리를 걸어서 사용해 봤다. 아주 훌륭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언제 여름용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닐 기회가 자주 올 것이며 그러면 서랍 깊숙이 넣어둔 것들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 나이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것들을 즐기리라. 럭셔리하게. 에세이는 쓴 지가 꽤 시간이 지난 것들도 있어서 지금의 나와 상황이 다른 글도 있고 가능하면 현재의 시점에 맞게 수정도 해봤지만 그때가 아니면 느끼지 못할 내용도 있어 그냥 그대로 둔 글도 있으니 짐작해 읽어주시기 바란다. 75세에 책이라는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나이를 많이 먹고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는 할머니와도 닮아있는 느낌이다. 즉 그 할머니 늙었는데도 노래를 제법 잘하네 라는 평가에 슬쩍 묻혀가는, 또 수상을 못하더라도 이 나이에 무대에서 노래를 끝까지 부른 것만도 어디냐 싶은 자기만족 같은 변명일 것이다.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이 아니라면 이 글들은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자주 가는 친목 카페나 이런저런 목적의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들도 있고 인터넷 신문 허프포스트 코리아에 실었던 글도 있다. 그러다 보니 글들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민망한 마음이다. 가끔씩 다른 사람이 쓴 책의 서문이나 후기에서 세상에 책을 내어놓으면서 무척 부끄러운 마음이라는 표현을 덜어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마음들을 이해할 것 같다. 나이를 좀 많이 먹고 나면 세상살이에 대해서 젊었을 때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밑받침이 되어 써둔 글들을 모아서 육아일기와 같이 묶어서 책을 내게 되다니 좀 아이러니하다. 바라건대 이 책을 읽은 어느 엄마가 자신의 아기에 대한 육아일기를 써준다면 나는 나의 이 책은 누군가에게 씨앗이 되는 것이리라. 작가 이옥선 씨가 이렇게 글을 서문에 썼어요. 그리고서 나의 보물 1호, 이것은 이제 그 딸 김하나가 이제 썼어요. 내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책 10권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그 리스트의 제일 위에 빅토리노트라고 썼다. 아마도 빅토리노트의 존재는 당시 나와 가장 가까운 몇몇 친구들만 알았을 테고 내게 질문한 사람은 그 존재를 알 리가 없었다. 게다가 그것은 책이 아니라 손으로 쓴 일기장이었으며 빅토리노트라는 제목은 그 노트 제조사에서 당시의 유행에 따라 아무런 맥락 없이 표지에 인쇄해 놓은 것이었으므로 저자의 의도와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 제조사가 다른 오빠의 육아일기에는 유니온 노트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 인생에 빅토리 노트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책을 떠올릴 수가 없다. 그 리스트를 지금 다시 쓴다면 나머지 9권은 모두 바뀐다 해도 빅토리 노트만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리라. 이것은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다. 빅토리 노트는 엄마가 나를 낳은 날로부터 내가 5살 생일이 될 때까지 쓴 육아일기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인 거죠, 본인에게는. 나는 이 놀라운 책을 대학 시험에 낙방하고 상심해 있던 어느 날 저녁 엄마로부터 받았다. 엄마가 어딘가에서 꺼내 내게 건네준 100페이지 남짓의 20년이 지나 종이장이 누렇게 바랜 일기장을 봤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네 20살 생일 되면 줄라고 감춰놨던 건데 힘이 될까 싶어 좀 땡겨서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좀 떨어지고 온 딸을 위로하면서 자기가 쓴 육아일기를 지금 내미는 그 엄마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와 나는 무척 친밀한 사이였는데 엄마는 그날까지 일기장의 존재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므로 놀라움은 컸다. 갑자기 인생의 제일 첫 5년을 선물 받아 그만큼 인생이 늘어난 것 같았다. 나는 이듬해부터 부산의 본가를 떠나 서울 생활을 시작했는데 항상 빅토리 노트를 머리맡 잘 보이는 곳에 꽂아두었고 이후로 매년 생일이 되면 꺼내어서 다시 읽었다. 읽을 때마다 이 일기장은 달라졌다. 처음 일기장을 건네받았을 때 나는 여전히 일기 속 엄마보다 훨씬 어렸다. 일기를 통해 만난 엄마는 이미 결혼한 어른이었고 두 아이의 보호자였다. 세월이 흘러 내가 일기 속 엄마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엄마의 삶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었다. 내 나이에 엄마는 두 아이를 낳고 키웠던 거였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고 일기를 쓰는 엄마의 성숙도와 경험치 같은 것을 나와 비교해서 늘 가늠해 보기도 했다. 이후로 상황은 역전되어 매년 일기를 열어볼 때마다 나는 일기 속 엄마보다 점점 더 나이가 많아졌다. 마치 작고 아름다운 바위섬 곁을 천천히 지나쳐가는 배처럼 나는 빅토리 노트를 옆에서 노트 옆에서 나이 들었다. 이 작은 바위섬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으로 내게 다가왔다. 요즘 빅토리 노트를 들여다보면 엄마가 너무 어리다. 30세 언저리의 엄마는 아직 미숙하고 상황은 고단한데 그럼에도 어린 엄마는 씩씩하고 너그럽다.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 작지만 단단한 바위섬이 하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나는 빅토리 노트를 펴볼 때마다 나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작고 연약한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보듬어준 누군가가 세상에 있었음을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마다 더욱 누렇게 바래어가는 종이장 사이에서 인생의 비밀은 더욱 값지게 숙성되어 가는 듯하다. 나의 책 힘 빼기 기술에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빅토리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썼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고 울었다는 후기를 전해왔고 일기의 내용을 더 보고 싶어 했다. 엄마가 누군가의 문장을 읽고 육아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빅토리 노트를 이야기를 읽고 자신도 육아일기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분들도 많았다. 맞벌이 직장인 아빠인 살구 작가는 육아일기를 묶어 너에게 출근이라는 책을 내면서 서문에 빅토리 노트를 언급했고 나는 그 책에 추천사를 썼다. 엄마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빅토리 노트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곳으로 씨앗을
퍼뜨렸을 것이다. 꼭 육아일기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런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누군가의 가슴속이 환하고 따뜻해진다면 그 또한 빅토리 노트의 열매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내자는 제안에 응했다. 나는 이 책의 주인공이지만 그 시절의 기억이 없으므로 조금 이상한 주인공인 셈이다. 하나야를 내가 모르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도 이 일기는 재미있다. 이 책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은 사람으로서 보증한다. 엄마는 되도록 있었던 사실만 간명히 기록해 두었지만 행간에 은근히 유머 감각이 배어있고 글솜씨가 좋다. 내내 배탈이 나고 침을 흘리고 울기만 하던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록은 훌쩍 입체성을 띠게 되는데 이때 특히 저자의 언어적 편집 감각이 돋보인다. 내가 어떤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어떤 표현을 익히게 되었는지를 관찰하고 묶어서 발달의 단계를 정확하고도 흥미롭게 전달한다. 그것은 아마도 엄마가 평생 열정적인 독서가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는 최근 노안 등을 이유로 이제 책을 읽을 만큼 읽었어 라며 더 이상 도서관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래 놓고도 뭐가 좀 궁금해서 몇 권 또 빌려왔어 라며 내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한 변명을 한다. 가끔 내 블로그나 SNS에 엄마가 70년대 커뮤니티에 쓴 글을 올리면 젊은 독자들의 반응이 쇄도했다. 이옥선 작가의 글은 문체가 현대적이고 리듬감이 좋다. 그리고 항상 참 재미있다. 육아일기와 함께 엄마의 에세이를 묶어내게 되어 오랜 독자로서 기쁘다. 엄마가 20년 동안 몰래 간직하고 내가 27년 동안 머리맡에 간직해온 나의 보물 1호가 이제 씨앗이 되어 세상으로 날아간다. 나는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김하나. 이래가지고 그 딸인 하나가 자기 엄마가 자기 태중에서 이제 태어나서 5살 될 때까지 자기에 대한 육아일기를 쓴 것을 이제 에세이집으로 펴내는 책이 이 바로 빅토리 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딸인 이 하나 양이 엄마의 그 자기에 관한 일기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책으로 낼 때 여기 손글씨까지 함께 있거든요. 우리가 이어령 선생님의 손글씨 마지막 노트 눈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일기 그거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그랄TV에서 여러분 육아일기가 이렇게 딸의 인생의 어떤 그 항로를 완전히 결정해주고 딸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보물 1호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자신을 기록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랄TV 윤석희는 여러분 정말 일기 쓰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저도 일기를 참 오랜 동안 썼는데 그걸 보존을 못했어요. 그때그때 보존하지 않고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10권 정도 남아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돌아오는 12월 7일 날 토요일 날 둔산동 238번지 대교 빌딩 갤러리아 그 타임월드 옆이에요. 그 높은 건물 대교 빌딩 3층에서 우리가 대전 나름대로의 최초로 일기를 손글씨 쓰기 일기를 응모해가지고 잘 쓴 분들 또 열심히 쓴 분들을 격려하는 시상식을 갖는 일을 합니다. 이 유튜브를 방청하는 분들, 청취하는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 일기만 그냥 손글씨로 쓰셔서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응모자로 인정해 드리고 그날 여러분들 시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겠습니다. 제 번호는 010-9365-0691이에요.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라도 일단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일기 쓰라고 권면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할지 모르겠으나 틈 나는 대로 이 일기를 다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에세이집이니까요. 빅토리 노트, 이옥선 씨의 빅토리 노트를 그 딸 하나 양이 이렇게 엮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줬으니까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